자, 이제 2부는 좀 말랑말랑하는 것 같게요. 1부가 너무 무거웠지. 일단은 우상호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준비된 대로 한번 시구려 보세요. 전 두 분이 잘 사이좋게 해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갔으면 좋겠고요. 두 분 다 전 되더라도 좋습니다. 일단은 다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고. 저기 있는 애들은 맨날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이상하다고 하고. 근데 저희는 이 정책 대결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두 분들 보고 있으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지고 볶아야 언론이 보도를 해주잖아. 어디 가고 청년들 만나면 언론에 보도해 줍니까? 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거티브는 어디까지가 네거티브인가? 네거티브의 최정점은요.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거, 옛날 과거, 가장 치명적인 건 사생활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것이 네거티브의 최정점인데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이 선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A라는 정책을 발표했어. 근데 그 정책이 이 정책은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거티브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같은 네거티브도 A라는 정책이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황당한 공약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가 되는 거야. 상대방 공약을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선거판에서는 그 이후에 이 공약보다는 B 공약을 내므로써 이걸 보완할 수 있다까지 나와줘야 네거티브라는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계속 양 캠프에 계속 조언을 드리는 대로 네거티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진짜로 1g도 없어요. 나 이렇게 선거하는 이렇게 재미없는 선거 처음 보네. 아니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내면 우상 후보 쪽에서 그 공약보다는 이 공약이 되는데 완전 따로 가는 거예요. 이 공약 서로 비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관심이 모아지겠냐고. 오죽했으면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 후보 공약이 좀 거시기 한디? 하니까 박영선 후보가 새겨 들을 말이 있네요. 끝! 이게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박영선 후보의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 여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워낙에 이제 후보 간 격차가 커버리기 때문에 저쪽에는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등이 상당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에 시선이 안 모아지는 건 사실인데 내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하는 순간 저는 낙선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 정도까지가 괜찮아. 그 공약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어봐. 그럼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겨 들을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긴 하지.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거티브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캐릭터들이 다들 재치 만점이 기 때문에 네거티브 덩어리. 네. 서로 네거티브를 많이 해서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 때처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좀 빵빵 떨어뜨려주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신환이 나경원에 대한 비화를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내놓지를 않아요. 조금씩 내놓을 것 같아요. 조금씩. 나경원 가지고는 지금 좀 약하거든요. 오신환 후보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저쪽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벌써 넘어가 버리잖아. 재미가 없어서. 이쪽 희선을 모아두려고 지금 일부러 그 두 분이 못하는 네거티브를 지금 네거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시선을 모으려고 하는데 벌써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이 효과 이거 잘못된 거다. 저쪽도 재밌어요. 근데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박영수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이 현실성이 있는 거고 왜냐면 민주당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했던 공약이 다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들이 어느 정도로 현실성이 있다는 거고 계획적으로 나왔다는 거고 서울시라는 데가요 보면은요 전 세계의 선도적인 도시거든요. 하는 정책이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도시는요 서울시를 다 본보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시 홈페이지 할 때 가서 보면 참여했었거든요. 전국에 있는 시장, 시나 도에서 다 본보기를 하고 도시 지방에서도 모든 거 볼 때는요. 뭐 뉴욕 그런 거 아니라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 보거든요. 앞서 나가 있어요. 앞서 나간 거에서 더 지금 뭐 박영선 후보가 나오는 공약들이 뭐 컴팩트 도시가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되거든요. 이루어진다고 봐요. 근데 다른 야당들에서 내려온 것들은 공약 치면 단일화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서울 시민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이제는 민주당은 공약 정책을 잘 봐야 돼. 그리고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가 감시하면 된다는 서울 시민 의식이 되게 높아졌어요.
저는 언론들이 좀 공평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여당 내에서의 언론도 공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인지도가 높고 그다음에 뭐 장관도 지내셨고 하니까 박영선 후보한테 너무 많은 언론들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상호 후보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유력 후보가 누구다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우상호 의원을 지지하는데 우상호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래도 박영선 후보가 된다니까 박영선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잘된 싸움을 하려면 이것도 좀 공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당 내에서도 제대로 겨루고 소신껏 투표를 권리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게 막판으로 갈수록 좀 치열해지다 보면은 될 사람을 밀어주자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우상호 후보도 좋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안 나오지만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꼭 서울시장이 아니어도 다르게 크게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상호 후보 측에서는 이 말이 서운할 수 있지만 아니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당 밖에서의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당 안에서 비판을 한다면 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근데 당 밖에서는 사실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 이제 페미하는 언니들이 굉장히 들러붙어가지고 내가 이번 우상호의 이 편지는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너를 끝까지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페미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맞서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우상호에 대한 이 사람의 메시지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인식을 한번 확 심어주는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왜 안 뜨는지를 선거공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모델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약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약자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부산 내려가서 떨어질 거 알면서도 가서 바보 노무현 소리 들으며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선고 악에서 악을 담당해줘야 돼. 그러면 대중이 바람을 불어요. 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이 악인 1위를 이기게 만들자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그게 소위 말하는 바람선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영선 후보가 완전 기득권인데 어마어마한 뭔가 좀 말하자면 민주당으로만 따지면 이런 거예요. 김진표 같은 사람일 때 고정 이미지가 김진표가 아주 악이라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당내의 경선이니까 당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뭔가 이렇게 약간 꼴통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이상하게 인지도만 갖고 1위를 달리고 있어. 근데 나중에 후보할 주자로 선거에 뛰어든 뒤지고 있는 후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일주일에 막 10%씩 올라가. 그럼 다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추격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좋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는 용어 어후박.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이라고 하는 어후박 그 프레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델론 밀어주자. 될 사람 밀어주자. 그 대세 편성하는 심리 있잖아요. 요게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상호 후보가 깨줄 수 있는 파괴력이 아직까지는 없을 뿐더러 그 구도가 안 만들어지니까 계속 고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박영선이나 우상호나 내가 만약에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전지전능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상호의 지지율을 한 15% 좀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시선을 이쪽으로 잡아두고 둘이 막 경쟁을 치열하게 누가 마지막까지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는 분위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뽑히는 후보는 확실히 두 사람 합친표보다 더 많이 실제 선거 가서 득표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지전능해서 우상호 후보를 한 15% 플러스 해주고 둘이 한번 싸워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심리는 선거 악의 프레임 같은 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어차피 될 건데
지금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깨줘야만 재밌는 선거가 분명히 된다. 그럴 때 가장 손이 먼저 가는 게 스팸이죠. 밥 반찬 중에. 당장은 맛있는데 몸에 안 좋은 거. 나한테는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맛있는데 당 전체로 보면 건강 나빠지는 거라서 건강식 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상호 의원하고 그 박영서 후보를 비교해 보면 그 박영서 후보는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우상호 의원을 보고 있으면 아직 약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보면 아직 60 항쟁에 있는 그 안에의 마음가짐이 보이거든요. 전 그게 좀 거기서 탈피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누굴 만나거나 예전에 학연에서 예전에 있던 같은 동지들을 만났다. 그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이 볼 때도 아직도 우상호는 87년도에 있는 거야? 그거에 있는 사람이라고 프레임이 써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미래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뭐가 바뀌었을까? 그리고 나는 같이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는 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서울 시민은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네. 고정 지지표에다가 선거에 이기려면은, 소위 말하면 중도 이런 사람들이 표를 붙인다고 보는데 내가 하는 분석은 항상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중도는 사실상 없다. 내 지지 성향을 말하지 못하는 소위 샤이 보수하고 개혁에만 반응하는 상식 가진 시민들이 특별히 평상시 때는 지지 정당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밖으로 표현하는 정도지 실제로는 중도라는 건 없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거판은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예요.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서 박영선 장관 먹고 들어가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기자 출신의 어떤 그 전달력, 목소리 이런 거에 다 포함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미지에 플러스 되는 게 경력이죠. 실제로 우상호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인영 장관이 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 후보였던 적도 있어요. 그 경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의 2년 가깝게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해본 사람이니까 서울시 행정도 잘하겠지 하는 이미지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와 경력 등이 막 버무려지면서 실제로는 이 싸움에서 우상호 후보가 굉장히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느낌을 갖고 대중들한테 호감을 막 심어줬던 그게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싸움에 지고 있는 겁니다. 왜? 잘 몰라도 저 사람이 장관쯤 지내고 나면 뭔가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서 뭐 능력도 좀 더 업됐을 거고 인맥도 더 많을 거고 하는 그런 기대치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다만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일단 봅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막 붙여놓고 있잖아요. 우상호와 안철수를 붙이면, 박영선과 안철수를 붙이면, 뭐 우상호와 나경원, 오세훈을 붙이면 이렇게 다 붙여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는 좀 적게 나오는 건 사실이다. 전 그 우상호 의원도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미래지향적인 아까도 말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왜 어떻게 서울시장이 시장이 됐을 때 역할과 의원의 역할과 장관 역할과 시장 역할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대구에 있는 권영희 시장이 본인이 2선 재선했지만 한계점이 이르니까 여당의 낙선한 의원을 경제 부시장으로 끌어올 정도로에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한 번 정도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경원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성 가산점이에요. 내가 표를 얻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500점을 얻었지. 가산점 10%면 몇 점이에요? 550점. 550점.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여론조사 이런 것도 월등히 앞서가는데 가산점까지 있게 되잖아요.
딱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느낌으로 보면 어후박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근데 이번 선거에도 민주당도 가산점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없애자고 말하는 주의에 가까운데 왜 그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박영선 후보나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치 신인들인데 실제로 여성 현역 국회의원 비율이 5%밖에 안 될걸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장관들 여성 비율을 30% 맞췄다가 못 맞췄다 하잖아요.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너무 월등하게 떨어지니까 경선 같은 거 할 때, 당내 경선 같은 거 할 때 10%도 가산 좀 줘도 못 이겨요. 실제로 그렇다고.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예외로 가산점 안 주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4선 이하, 3선 이상 뭐 국회의원은 제외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장처럼 이렇게 큰 판에서는 굳이 가산점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여성으로서 뭔가 더 약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산점을 안 받아도 이기는데 나경원이 오세훈하고 했을 때 나경원하고 오세훈 막 박빙이잖아요. 근데 나경원한테는 가산점이 있어 10%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박영선, 나경원이 붙겠네. 물론 안철수는 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유명한 정치인들은 가산점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선, 재선 정도는 빼야 돼. 근데 양당의 룰이에요 그게. 근데 굳이 그 후보들이 이거 없애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의 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은이가 그래서 계속 나경원을 이렇게 막 건드리고 있죠. 여성 가산점 나는 안 받을 테니까 당신도 안 받겠다고 선언하세요. 이렇게 계속 약을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우상호 후보, 박영선 후보가 참 재미없는 선거를 하고 있다. 재미없지만 승리는 우리가 한다는 것을 그렇죠, 알고 그렇죠. 계셔야죠.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맞네. 싶어요. 그런 얘기는. 네거티브의 말로는 그런 거예요. 선거에 진쪽 사람들은 절대 이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네거티브 그 현상이 친박 친이의 싸움이에요. 친박 친이가 너무 그 최태민이 어쩌고저쩌고 막 BBK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경선의 말로가 지금 국민의힘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봉합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 내부가 망가지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당장 재미가 없는 선거라도 네거티브는 안 된다. 근데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순복을 해서 진쪽에서도 오히려 더 나중에 선거 뛰면 더 열심히 뛰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두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거 운동하고 있죠. 청년 창업 박영선, 우상호 후보 뭐 전통시장 날마다 막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일정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내가 보기에 공식 일정만 하루에 지금 소화하는 게 5개 이상은 공식 일정만 비공식 회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더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건 공식 후보로 뽑히면 훨씬 더 바빠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